성중시로 83권 성중 8년 8월 29일 개해 네 번째 기사 1477년 명성어 13년 대사원 현숙규가 상언하기를 지난번에 정원에서 여러 번 대간의 논획을 입어 허물을 지고 사직을 하였으나 도리어 차례를 받지 아니하시는 은총을 받아 노둔함을 다하여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간이 또다시 쟁론하니 직사에 나아가기가 미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을 다시 환수하소서 하였다. 성주시로 83권 성중 8년 8월 29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윤계겸을 자헌대부 영평군으로 삼고 현석규를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이승훈을 자헌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언신을 복렬대부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성주시로 83권 성중 8년 8월 29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호주의 전지하고 고 아산현감 정문언에게 부 1호 쌀궁 아우르 10석과 포 50필을 하사하였다. 정문언은 임금이 잠져 있을 때의 사부였었다. 성주시로 83권 성중 8년 8월 3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습이 한찬이 아뢰기를 대간이 현석규의 죄를 논하였으니 승지에 대해서 대사헌을 제수하시고 대간이 또 논박하니 대사헌에서 다시 형조판수로 제수하시니 대간이 말하는 것이 더욱 간절함에 따라 현석규의 벼슬은 더욱 높아지는데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앞서 대간이 불가하게 생각한 것이 정원에 있었기 때문에 대사헌으로 최대하여 제수하였는데 그 요하들이 또다시 논박하기를 함께 있기가 어렵다고 하므로 지금 또다시 옮긴 것이다. 이 사람을 이 뒤에 크게 쓰려고 하여서 이 직을 제수한 것이다. 또 옳지 못한가 하였다. 대사헌 임사홍이 아뢰기를 원릉에 전할하실 적에 단복을 착용하는 것은 애모를 다하는 것인데 전할하신 뒤에 바로 사냥을 행하시는 것이 예의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상정찬순이 대답하기를 보병으로 구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짐승을 쫓는 것은 위로는 설령을 위하여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중시로 83권 성중 8년 8월 3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현석규가 소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이 용렬한데도 성상의 언어를 지나치게 입어 도승지에서 대사원에 초배되었으나 대간이 분수에 넘치다고 논하고 신도 또한 황공하여 사직하였는데 지금 특별히 본직에 제수하신 것은 언어를 베푸심이 소망밖이어서 더욱 두려움이 더합니다. 원컨대 성명을 환수하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주시로 83권 성중 8년 8월 3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성문은 부정자 조지서가 상소하기를 신은 직책이 간관이 아니고 몸에는 언책이 없어 조정의 일에 대해 감히 망령되게 의논할 수 없으나 옛날에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북을 세우고 나무를 설치하며 사서인으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없게 함이 없었으니 어찌다 공경 대간이 된 뒤에야 국가의 득실을 논하겠습니까? 신은 나면서부터 성명을 만나고 반열의 조정에 있어 무릇 보고 들은 바가 의리에 불과하여 정도의 어긋남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지금 성상께서 특별히 병부를 발하여 군사를 징집해서 강무를 행하려고 하시나 신은 거기에 생각건대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신이 덕건대 나라의 대사는 군사에 있고 무릇 대사를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하늘과 사람의 마음을 점친다고 하니 기자가 이른바 귀설하 하고 경사와 서민이 따르고 거역하였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4월에 이르렀고 5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기를 7월이 다 가도록 하여 경종이 처음부터 시기를 얻지 못하고 곡식이 마침내 천실을 잃어서 경상도 하구는 물에 잠기는 재앙을 많이 입었고 황해도 경기도는 황충의 재를 입어 일찍이 비를 날리 빌고
날이 계기를 빈 것이 봄부터 여름까지 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하여 상상께서 아침 저녁으로 염려하시기를 부지런하게 한 것은 천심이 성궁을 인해하여 위험으로 견책한 것입니다. 신이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연사가 비록 풍년이 이르렀다 하더라도 마땅히 하늘의 경계로서 삼가고 고요히 백성들을 기르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하물며 연사가 반드시 풍년이 들지 못했는데도 천재를 소홀히 여기고 대중을 움직이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상상께서 아침 일찍 거동하시어 서교에서 농사를 보시고 선조를 받들고 동천에 머무르셨으니 금년의 삼농의 실상을 이미 성상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신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동서의 밭둑을 둘러보셨으면 반드시 연사의 기황을 살피시고 급하지 않은 일의 모임을 정지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도록 강물을 파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이것이 어찌 연사가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으가 아니겠습니까? 신이 홀로 생각하기를 강물을 하는데 크게 옳지 못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2번씩이나 사방의 민중을 동원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맞살을 짚으리게 하는 자가 있게 함이 한 가지 옳지 못함이요. 황충과 수화는 하늘이 노하고 귀신이 원망함에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연사가 흉년이고 백성이 단식하는데도 구휼할 줄 모름이 2가지 옳지 못함이며 천위가 지중하여 하루 동안 만기하는 1100년을 쌓아도 오히려 부족하여 하루 동안만 살피지 않더라도 남음이 있는 것이니 지금 강물을 허락하여 10여일 동안이면 반드시 만기를 태만히하여 버렸다는 기롱이 있을 것이니 그 불가함의 3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두 도는 산천이 험절하고 도로가 막히고 멀어서 강무에 나오는 자가 갑옷과 양식을 싸가지고 2번씩이나 발습하는데 고생하게 되니 병서에 이르기를 양식을 100리를 운반하면 1년의 식량이 없어지고 200리 길에는 2년의 식량이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성장께서는 어찌하여 반드시 2번씩 고생한 백성들을 몰아서 2년의 식량을 손상하십니까? 이것이 불가함의 4가지입니다. 성상께서 왕위에 임하신 이래로 서정을 삼가고 부지런히 하시어 기운을 억제하여 물건에 응하시고 마음을 다잡아 다스리셔서 한 번도 강무의 일이 심히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영년이 오래지 아니하여 천재가 생겼는데 갑자기 토끼를 사냥하고 여우를 잡는 것으로 일을 삼으시면 어찌 오늘날에 어가하시는 기운이 뒷날에 변하여 풀릴지 알겠으며 오늘날의 검약한 마음에 도리어 방탕할지 알겠습니까? 한나라 문제와 당나라 명왕은 모두 영명하고 강의하여 좋기 선치한 인군이었으나 마침내 윤대의 회환과 제주의 근심을 초래한 것은 마음을 다잡고 놓음이 무상하였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에는 형정이 처리되지 않아 영어가 비지 않았으니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많고 사무가 번거로운데 상상께서 어느 사람에게 의탁하시고 멀리 10일씩이나 한 몸이 즐거움만 삼으시려 하십니까? 신이 들으니 문왕은 감히 사냥을 즐기지 아니하고 만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에만 이바지하였다고 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즉위하신 오늘에 이르기까지 8, 9년을 내려오면서 조심하고 삼가시어 행의가 지나치지 않으시고 교화와 다스림이 청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옳지 못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도 감히 강무로서 명분을 삼으신다면 신은 아마도 사냥하는 거둥이 장차 이로부터 시작되어 문왕의 바른 뜻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성상께서 마땅히 오늘날의 제도를 준양하시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시어 집집마다 실서를 읽고 호호마다 예의를 지키며 숲속에는 기린과 봉황이 깃들고 동산에는 명지가 난 연후에 거마를 사열하시고 금수를 사냥하셔도 늦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나라를 다스린 지 10년이 못 되어서 강물을 숭상하십니까? 신은 초야의 한 어리석은 선비여서 제덕으로 문치를 도운 바가 없고 기력으로 무사에 종사한 바가 없는데 스스로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조의 일을 참여하여 말하려고 하니 신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다행히 태평한 시대에 나서 비록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상상께서 들어온 말도 용납해 주시는 도량을 드러내려 할 뿐입니다. 하였다.
소가 올라가니 임금이 일찍이 의정을 지낸 대신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정인지와 정창순, 심해, 김질, 연자원, 연사헌,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강문은 국가의 대사입니다. 흉년이 된 것은 온 나라의 재해가 아니니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의논에 따랐다. 옛날에 천하를 다스린 자는 북을 세우고 나무를 설치하여 라는 말은 요 임금은 북을 조중에 달아놓고 임금에게 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쳐서 통하게 하였으며 순 임금은 교량 위에 나무를 세우고 백성에게 정치의 과실을 쓰게 하여 스스로 반성하였다고 하는 데서 온 말이다. 삼농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는 김매고 가을에 거두는 것을 말한다. 회하는 전하의 무제는 왜 이를 쳐서 판도를 넓혔으나 말년에 이르러 윤대 지방을 흉노에게 빼앗겼으므로 크게 애석해 하였다는 것이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국기 1회이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릉에 가서 제사를 행하고 또 창릉에 가서 제사를 행하기를 의례와 같이 하였다. 예조 판서 허종이 아뢰기를 오늘 단복을 입고 능에 배알하여 남은 슬픔이 가시지 않으셨으니 친히 사랑하실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악한 짐승이 있으나 사람을 상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으니 어찌 반드시 친히 사냥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말이 옳다. 대간이 또한 일찍이 그런 것을 말하였으나 내가 사냥을 위한 것이 아니다. 능침에 사나운 범이 있으니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일의 정승에게 두루 의논하니 정승의 뜻이 또한 내 뜻과 같았다. 혼세에 만일 의논하는 자가 있어 혹 경과 같은 자도 있을 것이고 혹 정승과 같은 자도 있을 것이니 다시 생각하여 보라 하였다. 허종이 다시 하려으나 들어주지 않고 드디어 융복을 입고 친히 박석현에서 사냥하여 노루와 토끼를 잡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허종은 청검하고 관우하여 생산을 일삼지 않으며 풍자가 기위하고 지조가 충직하며 기쁘고 노하는 것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으며 지론이 공정하고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여 바로잡고 구제한 것이 많았으니 참으로 훌륭한 정승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윤자운이 몽한 운유의 의주에 몽한 운유 한군을 올리어 인쇄하여 반행할 것을 청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이 책은 몽고 하나를 갖추시고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므로 만일 중국에서 보면 우리가 야인과 교통한다 할 것이니 의주에는 반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어유소 참판 박근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는 지경이 야인과 연하였으므로 일찍이 조전장을 보내어 각각 군관 10인을 거느리고 방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야인이 창주를 침범하였을 때 박양신 변종인이 방어에 마땅한 방도가 있어 적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왕래할 즈음에 영무가 지치고 공개하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한명회가 건의하여 파하였는데 신은 병방의 성식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건대 평안도의 강계, 정주, 안주, 쑥주, 희천, 귀성, 은산, 태천 등 8고을은 당상관으로 수령을 삼아 번을 나누어 가서 지키게 하고 또 군관 각각 두세 사람을 보내어 절도사의 지휘를 받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국가에서 내지 목적을 설치하고 황해도 군사로 하여금 유방하게 하였는데 근자에는 유방하는 군사가 목적에서 방수하지 않고 변진에서 방수하여 마초가 부족합니다. 참건대 개천, 선천, 곽산, 철산, 용천, 순천, 박천, 정산 등 8고을의 수령을 보내어 목책장을 삼아 황해도 변방군을 거느리어 내지에서 성원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인지 정창손 심의 김질 연자원이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송사가 적고 또 본업에서 방수하는 곳까지의 거리도 가까우므로 아전이 왕래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니
고을 일을 아울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이 갔다 왔다 하면 방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전심하여 조준하지 못할 것이니 전에 의논한 대로 왕래하지 말고 언제나 방수하는 곳에 있는 것이 편합니다. 여덟 고을의 수령이 번을 나누어 가서 지키는 것은 병조에서 아랜대로 해야 마땅합니다. 본도의 수령을 조전장으로 삼는 것은 배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니 절도사 감사로 하여금 내지의 무죄가 특이한 자가 수십인을 택하여 군관의 직임에 채우고 서울의 군사는 제외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본골 사람이 왕래하며 이를 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인심은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나중에는 게을러지는 것이니 병조에서 아랜대로 당상관인 수령과 당하관인 수령으로 하여금 번갈아 방수하게 하고 본도에서 무죄가 특이한 자가 많지 않으니 방수하는 5곳에 각각 서울 군관 3사람을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정인지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승원 등과 사관원 사관 김계창 등이 상소하기를 임금은 장록의 권병을 잡았으니 상과 벌이 천하의 공정을 다한 연후에야 사람들이 의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벼슬을 제수하고서 나라 사람이 모두 가하다 하고 한 계급을 승진시키고서 나라 사람들이 모두 가하다고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공정한 데서 나온 것이고 한 벼슬을 제수하고서 나라 사람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고 한 계급을 승진시키고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사에 가까운 것이니 이것으로 장록의 권병은 비록 임금이 오로지 하는 것이나 공의는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공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관작을 가하는 것을 신중히 하여 덕이 있으면 임명하고 공로가 많으면 옮기어 계급을 서로 이어받고 서로 뛰어넘지 않게 하면 나라 사람이 감히 의논하지 못하고 명기가 외람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림을 도모하여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몸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어진 자는 반드시 쓰여지고 공이 없는 자는 나오지 못하는데 다만 그늘의 도승지 현숙규를 쓴 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 사론이 비등하니 신등은 실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신등이 현석규가 아래 사람을 검속하지 못하고 동렬과 분노하여 다투었으므로 재임 시키기를 힘껏 청하니 전하께서 현석규를 자헌대부 대사원으로 승진시키고 신등이 또 개정하기를 청하니 또 형조 판서를 제수하셨는데 대사원은 종이품이고 판서는 정이품이며 또 육경이니 이것은 대간이 다투면 전하는 곧 승진시켜 대간과 승부를 겨누어 논쟁을 더욱 격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현석규와 동렬이 함께 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울러 친전하시고 함께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이 베풀어야 하실 터인데 지금 한 사람은 통정대부의 참의가 되고 한 사람은 자헌대부 판사가 되었으니 어찌하여恩수가 편백되어 서로 현절하기가 이러합니까? 나라 사람의 시청을 놀라게 하고 물론의 분운을 가져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평시의 친전이라도 이미 지나친데 하물며 죄가 있는데도 뛰어넘어 육경을 제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육경은 죄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그릇이고 대신을 대접하는 그릇은 아닙니다. 우리 세종께서 명기를 아끼시어 비로소 작업을 따르는 격식을 설정하시어 구품으로부터 산품까지 모두 작업을 따라 승진하고 통정 이상은 비록 작업을 따르지 않으나 반드시 통정에서 가선으로 가정에서 자헌으로 등급을 따라 올라가서 한 계급도 뛰어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을 임명하는 데에도 승지를 거쳐 참판이 되고 그 직에 오래 있어야 육경에 임명하였으며 도승지로서 판서가 되고 통정으로서 자헌이 된 자는 대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대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벼슬을 시작하여 조정에 서서 자급을 따라 승진하며 54년 만에야 통훈에 이를 수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역대 제왕과 우리 조정께서 어찌 평상한 자급으로 어진 인재를 대접하고자 하였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이렇게 한 연후에야 장록의 귀한 것을 알아서 분주하고 고무하여 스스로 말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명기가 중하여 지나치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나 다만 현숙규를 어질게 여기시어 평상한 작업을 뛰어넘어 여기에 이르시었는데 신등은 현숙교가 죄가 있음을 알 뿐이고 어질게 여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홍기달은 비록 차세를 잃었다고는 하지만 어리로 책망하면 이것으로 끝날 것인데 사사로운 돈을 바라여 눈을 부라리며 협박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자기 권세를 오로지 하여 동렬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간언에서 핵실하기를 청함에 미쳐서 현석교가 또 따라서 아래고 말끝이 나온 곳을 묻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자기 과실을 가리고 대간으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마음 쓰는 것이 또한 교활하지 않습니까? 그 말리의 패단이 이루 말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죄를 가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차슬에 뛰어넘는 언수를 베푸시었으니 어찌 사람 쓰는 도리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급히 성명을 거두시고 동렬과 과를 같이하여 공평한 채무를 보이고 나라 사람의 의욕을 푸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외인에게는 혹 도수를 주되 세약이 없거나 또 혹 세약이 있으되 도수가 없는데 약조를 정한 자는 비록 도수가 없어도 접대하는 것을 허락하나 약조를 정한 것이 없는 자는 비록 도수가 있어도 변장이 임의로 보내지 못하고 왕복하여 자품함으로 이 때문에 오래 포수에 머무르게 되니 미편합니다. 도수는 주었으나 정한 세약이 없는 자는 다만 뇌영, 종무차, 국장 세 사람뿐인데 당초에 도수를 준 것은 통신을 허락한 것이니 청컨대 건물로는 매년 한 번씩 입주를 허락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서는 외인이나 야인의 대소 추정 혹은 입공자에게 왕복 문서에 사용하도록 내려주는 동인이다. 세약은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한 뒤 해유책으로 산포를 개항하고 한 해에 무역선, 세견선을 50척만 보내도록 약정한 것이 시초로서 그 뒤 정감이 있긴 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을 말하는 것이다. 세약선이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4일 무진 5번째 기사. 천주사 서장관 권경우가 문견 사건을 올리기를 1. 첨수참에 이르니 해송하는 중국 사람 풍예원이 이 참에 사는데 그 아비가 듣고 길이 나와 맞이하여 서로잡고 통곡하였습니다. 요동에 이르러 통사 최발로 하여금 중국 사람을 영술하고 어사 장룡에게 갔는데 장룡이 중국 사람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의 초립은 어디서 얻었느냐 하였다. 대답하기를 조선 전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옷신, 벗은까지 모두 다 주신 것입니다. 하니 장룡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의복을 후히 주어 본토로 돌려보내셨으니 전하의 충성이 지극하시다 하였습니다. 1. 친왕 세자의 관복 제도를 예부에 물으니 대답하기를 제사 직장에 자세히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제사 직장을 상고하여 보니 세자 관복조에 이르기를 곤면 7장인데 면은 삼체의 주옥으로 진류이고 홍조영이고 청광충이이고 금점 도교는 길이가 9촌이며 청이 훈상을 입는데 의의 3장은 화충, 화, 중이를 짜고 상의 4장은 조, 분미, 보, 불을 짜며 소사중단은 청령선이며 적불과 혁대인데 불은 배고 현조수를 차고 자질의 자, 황, 적, 삼체로 짜서 만들고 사이에는 새 옥환을 짜며 백말과 적서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김언신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물 흐르듯 하심으로 온 나라의 시민이 모두 태평의 기약을 우르러 바랐는데 홀로 현숙교의 일에 대하여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니 실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옛말에 여러 신하가 조정해서 화합한 연후에 백성이 민간에서 평화롭다 하였습니다.
현석규가 호수의 직임에 처하여 동료에게 분노하여 눈을 부라리고 팔뚝을 뽐내기에 이르렀으니 이른바 조정에서 화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석규가 올해 대관에서 논박받아 왔는데 전하께서 또 차설을 뛰어넘어 관직을 제수하시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전하께서 대관의 말에 분노하여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한데 현석규가 엄험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간운에서 질문한 때를 당하여 현숙교가 말하기를 전일에 이 세주와는 신이 울며 간하였으므로 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대간을 죄주지 않은 것을 제공이라 하여 자기가 위험과 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니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김주가 정령한 물건을 추징하기를 청하여 원망이 주상께 돌아가게 하였으니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스스로 인구하지 않고 말하기를 고직한 것이 남의 끌임을 받아 해방하는 것이 번가라 이르렀다 하였는데 고직이란 말이 정의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송익손이 그 집에 와서 청할 때에는 곧 아뢰지 않고 분노로 인하여 발설하여 그 고든 것을 팔고 여러 성제의 청을 들어준 잘못을 드러냈으니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현석규가 평시에 하는 일을 동료가 모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일을 여러 승지가 사사로 의논하여 아뢰었는데 현석규가 눈을 부라리고 팔뚝을 뽐내어 여러 성지로 하여금 모두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뜻을 어기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간운에서 논박할 때를 당하여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차자를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며 말의 근원을 묻도록 청하여 대간의 입을 다물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심술의 은미한 것을 알기로는 동관만한 사람이 없으며 한때의 승지가 모두 용렬한 사람이 아닌데 화협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 엄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비록 그렇게 말하지만 팔뚝을 뽐내느니 하는 일은 모두 간간히 만든 말이다. 현석규가 김주가 간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살을 두둔한 혐의가 있고 또 증여한 물건을 추징하자고 아뢰었지만은 조식이 무고로 반주화된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현석규의 말로 인한 것이 아니다. 김주가 도망하여 내버려 두고 나타나면 추징하는 것은 법에 있어 마땅히 할 일인데 어찌 현석규가 과실을 은폐하는 일이냐. 현석규가 여러 성지들이 하난의 청을 들었으리라고 의심하였다고 말하지만은 현석규뿐 아니라 헌부도 의심하였다. 그대는 현석규가 엄험하다고 말하니 소인으로 여기는 것이냐 하자 김은신이 말하기를 사람됨이 엄험하면 간사한 소인입니다. 전하께서 이 사람이 간사한 것을 살피지 못하시니 이는 신이 깊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덕종, 신종은 모두 예전에 영명한 임금이지만은 덕종이 일찍이 이 필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노기일까 간사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하니 이 필이 말하기는 이것이 노기가 간사하다는 까닭입니다 하였고 신종이 왕안석의 간사함을 알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창생을 그르쳤습니다. 현석규가 이 두 가지를 겸하였는데 전하께서만 알지 못하시니 이것이 현석규가 참으로 간사하다는 까닭입니다. 현석규의 진퇴에 국가의 안위와 치란이 달려 있습니다. 대저 소인은 그 처신하는 것이 군주와 비슷하나 단사 두갱에 대하여 사색에 나타나거니와 현석규의 소인의 마음이 분하여 다투는 날에 호련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바깥 사람은 다 아는데 전하께서 홀로 알지 못하시니 이것이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성지가 제대하던 밤에 하늘이 뇌성병력을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소인이 높은 자리에 처한 데에 대한 감흥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현석규를 소인이라고 하느냐 하니 김은신이 말하기를 참으로 소인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아느냐 하니 김은신이 말하기를 그일 행사의 자치로 보아서 압니다. 맹자가 그 농종자를 보면 사람이 어찌 숨기랴 하였는데 현석규의 용모를 보면 또한 엄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용모로 취할 수 있느냐? 전조의 주열은 얼굴이 추하기가 귀신 같으나 마음은 맑기가 물과 같았으니 얼굴을 보고 마음을 아는 것은 성인도 어려운데 하물며 김은신이겠느냐? 하니 김은신이 말하기를 노기가 얼굴이 추하기 때문에 곽자이가 보고 그 처자를 피하게 하며 말하기를 노기는
어머만 자이니 처자가 보고 웃으면 내 자손은 씨가 남지 않을 것이다 했으니 욕무로도 좋게 심술의 언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현석규는 소인이고 내가 현석규에게 농락당하였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새가 이사에게 속은 것 같은데 그대가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하니 김언신이 말하기를 신이 언간이 아니어서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석규가 소인인 것을 좌우의 신하로서 누가 알지 못한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정승들이 현석규가 소인인 것을 일찍이 알면서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도 허물이 있는 것이다 하니 영사 심해가 말하기를 김언씨는 현석규가 벼슬이 받는 것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홍응이 말하기를 현석규가 소인인 것은 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모두 소인이라고 하지 않으니 이것은 김언신이 먼저 스스로 임금을 속인 것이다. 정승과 전조에 두루 물어서 만일 그대의 말이 실상이 없다면 그대는 임금을 속인 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므로 김은신이 말하기를 신이 마땅히 극형을 받겠습니다 하였다. 단사 두경은 일단사 일두경의 이름이다. 즉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 하나에 담은 밥, 제기 하나에 담은 국이라는 뜻으로 소량의 음식을 말한다. 전조는 무관의 전형을 맡을 이조와 병조를 이끄는 말이다. 와, 김은신 멋있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송포 지주와 일기 태수 원희 관서로 구주 시서 종언 팔랑 무세 서해로 축전주 박다성 낸청진 등 시모가 사람을 보내어 와서 포산로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증경 의정과 이조 당상을 명소하여 전교하기를 지평 김언신이 현석규를 노규이와 왕안석에 견주었는데 이 말이 옳은가 그런가 하자 하동부원군 정인지 조아이정심의 우의정 윤자온 광산부원군 김국관 이조 판서 강희명 이조 참의 최한정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평상시에 현석규와 일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니 전교하기를 김언신이 현석규를 가리켜 소인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먼저 스스로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만일 현석규가 참으로 노기와 왕안석과 같다면 이 두 사람은 모두 나라를 그르친 자이니 지금 현석규의 진태도 국가의 칠함과 안위에가 관계되는데 경등이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가함가. 내가 만일 알지 못하고 소인을 썼다면 내가 덕종 신종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겠다. 경등은 대간을 끓이지 말고 현석교의 비유로 비유하지 말고 다 말하라 하였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소인이 비록 화를 일으킬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명한 때에는 방자하지 못합니다 하고 심해 윤자원이 말하기를 현석교가 소인인 것은 신은 시로 알지 못합니다 하고 김국광이 말하기를 현석교는 참으로 소인이 아닙니다. 평시에 강하게 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과실을 말하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강직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강희맹 등에게 전교하기를 현석교에게 형조판서를 제수하고자 하여 가부를 물으니 경등이 말하기를 판서는 정이 품이고 대사원은 종이 품인데 정과 종은 득음이 다르니 너무 과할 것 같습니다 하고 소인인 것은 말하지 않았다. 만일 현석교가 참으로 노기 왕안석과 같다면 경등이 어째서 그때 말하지 않았던가 하니 강희맹이 말하기를 신등이 만일 현석교가 참 소인인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그때 농박하였을 것입니다. 어찌 다만 작업이 높고 낮은 것을 진품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성경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5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무령교훈 유좌광이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임금을 섬기면은 숨기는 것이 없어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라 하였으니 신하가 임금 섬기는 것은 자식이 아비를 섬기는 것 같은데 어찌 간격이 있겠습니까? 지금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충성스럽지 못하고 자식이 아비를 섬기는 것이 효성스럽지 못하면 설리가 없어지고 인도가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신은 미천한 데서 일어나서 벼슬이 급품에 이르렀는데 돌아보건대 형제 족친의 세력이 없고 단독 일신으로 세상에 외롭게 서서 이를 만나면 과감하게 말하니 믿는 것은 다만 전하의 일울 같은 발것이며 기약하는 것은 한 마음의 진실을 저버리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신이 지난번에 현석규와 임사홍, 손순효, 한한, 홍기달 등의 사정의 옳고 그른 것과 상벌이 다르고 같은 것을 논하고 물러가 대주의하였는데 뜻밖에도 전하께서 신의 미치고 참남한 것을 용서하시었으니 천지가 생성하는 것은 은혜가 이미 제가 된 뼈다귀에서 다시 소생하는 시키는 것 같아서 다양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석교에 뛰어 옮긴 것이 또 나라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예정에 단덕종이 이필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노개가 간사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하니 이필이 대답하기를 그것이 노개가 간사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은 아마도 현석교에게 정이 노개와 같은 간사가 있는데도 전하께서 우연히 미처 살피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신이 듣건대 제가 알 공명이 후주에게 말하기를 긍중과 부중이 함께 일체가 되어 착한 자를 승진시키고 착하지 않은 자를 벌수기를 다르게 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간사한 짓을 하고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유사히 회부하여 그 형벌과 상을 의논하여 폐하의 평명한 다스림을 밝히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이 선하니 흥하고 융숭한 까닭이며 소인을 가까이 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하는 것이 후환이 기울고 위태하여진 까닭입니다 하였다 합니다. 공명이 출사하는 날을 당하여 반드시 적을 헤아리고 승리를 획책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행진과 갑주의 일을 말할 것인데 오히려 급급하게 형벌과 상을 공평하게 받게 하여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반드시 생각하기를 신하가 비록 적을 헤아리고 승리를 획책하는 데에 능하더라도 임금이 만일 형벌과 상을 소홀히 하고 또 군자 소인의 진퇴에 소홀히 한다면 총나라가 먼저 총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위나라를 쳐서 천하를 통일하여 선제가 남긴 뜻을 받들겠느냐 하였을 것입니다. 생각이 은미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사랑하는 정성이 넘연하여 지금 천년이 되었어도 사람을 하여금 벌떡 일어서게 합니다. 신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홍기달이 이를 아는 것이 그러면 현석규가 비록 군나에 예를 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허물이 될 것이 없고 이극기가 이하 다섯 승지가 의논이 같은데 현석규가 홀로 불과하다 하였으니 현석규가 옳고 다섯 승지가 또한 그러다 하셨을 것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사람은 각각 자기 소견이 있으므로 홍기달이 만일 하나의 청촉을 듣지 않고 다만 자기 소견을 가지고 논계하였다면 홍기달이 아린 것은 시로 뜻을 두지 않은 행동이겠으나 현석교가 아뢰기를 송익손이 신에게 청하였으니 홍기달도 반드시 하나의 청촉을 들었을 것이다 하고 아뢰기를 노공필의 아우 노공유는 송익손의 사위이니 노공필이 이것을 위하여 말을 하여 신을 중상한 것입니다 하고 또 무근한 말로 야르기를 이것은 임사홍이 가만히 사주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아비는 자식을 위하여 숨기고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숨기는 것이 천리이고 인정입니다. 송익손이 과연 송호의 아비라면 비록 10,000만 양을 현석규에게 뇌물로 주더라도 괜찮으며 아비가 자식을 위하여 말하지 않은 것은 시호입니다. 송익송이 비록 말을 하더라도 현숙교가 듣지 않고 말면 됩니다. 또 노공필이 과연 아우의 아내의 집안의 일을 위하여 현숙교를 중상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임사홍이 본래 무슨 혐의가 있어 엄주하는 데 이르렀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현숙교가 간관에 대하여 서로 아뢰어 말한 것입니다. 만일 홍기달이 한한의 청을 들어 텀을 타서 아뢰어 성총을 기망하여 임금을 속이고 사살을 행하고자 하였다면 홍기달과 하나는 그 죄가 죽여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임사원과 노공필의 말이 또한 과연 엄주한 것이라면 죄가 비록 죽는 데는 이르지 않으나 또한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숙교가 마땅히 그 죄로 반자되어야 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현숙교는 사기에 따라 속여서 험한 날을 하였으니 교활하게 속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이 의논이 만일 1호라도 미진하여 사정에 지나치다면 전하께서 신을 유사히 해부하여 신이 망령되게 말한 죄를 다스리소서. 신이 이 일에 대하여 말없이 잊지 못하고 반복해서 전하를 위하여 말하여 마지 않는 까닭은 바깥 의논이 모두 현숙교를 그르다 하는데 전하께서 미처 살펴 깨닫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요 지연을 다하여 전하께서 살펴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일에 현석규가 전하의 지극한 덕을 더럽힌 것이 많습니다. 세상을 희미하게 하고 나라를 그르치는 간이는 천하에 참으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임금이 지키는 것이 발라서 막기를 심히 엄하게 하기 때문에 손을 움츠리고 기회를 엿보며 감히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사이와 틈을 타서 다투어 나오고 다투어 들어와서 차츰차츰 젖어들어 임금으로 하여금 스스로 술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는 한 번 나오면 물리칠 수 없고 한 번 들어오면 내칠 수 없어. 그 화가 장차 더할 수 없는데 이르러 남의 나라를 그르친 뒤에야 그칩니다. 자고로 바른 자는 적고 간사한 자는 많은데 바른 자는 반드시 이기지 못하고 간사한 자는 매양 이깁니다. 사물로 말하면 자가 주를 어지럽히는 것은 오색의 사가 정을 이기는 것이요 정성이 악을 어지럽히는 것은 오음의 사가 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현저하게는 사물의 점에서 언미하게 염려의 사이에서 사정이 어지럽고 시비가 뒤바뀌니 이것은 고금의 임금들이 이 일에 임하여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송나라의 왕안석은 조야가 그 제주에 단독하였고 참정을 제수하자 모두 사람을 얻었다 하였는데 홀로 여헌가만이 말하기를 천하의 창생을 그르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이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만일 왕안석이 오래 조정에 있으면 안정될 도리가 없다 하고 그 탄핵하는 글에 말하기를 밖으로 박야한 것을 보이고 마음에는 교사한 것을 감췄다 하였습니다. 금세에서 보면 왕안석이 참정이 되는 것은 조야가 바란 것이고 임금의 뜻이 향한 것인데 박야한 바탕은 있고 현전 교사한 자취는 없었으므로 여헌가가 또 홀로 이런 말을 하여 입 밖에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나 과감히 항언하고 소매에 글을 넣어가지고 탄핵하였으니 그 때문에 사마군실이 여헌가의 선견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석규는 엄험하고 바르지 못한 자체가 처음으로 나타나자 한때의 공의가 모두 불가하다 하는데 홀로 전하께서 그 불가함을 살피지 못하시니 이것은 현석규가 참으로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알지 못하거니와 지금 우리 성조의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가 도리어 송나라 조정의 한 여한가만 못합니까? 또 당나라 송나라 임금은 보통 제주의 중등 가는 임금이니 비록 노기 왕안석이 간사한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괴이할 것이 없지만 어찌하여 전하께서 요순의 성스러움과 일월의 밝음으로 현석교의 간사에 유의하여 비추어 밝히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도리어 높이고 중하게 하여 공의의 분격을 더하십니까? 전하께서 살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고금의 군신 사이에 작은 화가 마침내 큰 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비록 이 사람이 그러고 그의 일이 그릇된 것을 알더라도 만일 임금의 뜻이 그르게 여기지 않고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면 신이 비록 말을 하더라도 임금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신이 비록 말하더라도 성상의 뜻이 이미 정해졌으면 신의 말이 받아들여질 수 없고 말해보았댔자 신에게 이익될 것이 없고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여 마음으로는 비록 그런 것을 알기는 하나 입으로는 말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의 뜻에도 이 사람이 비록 조금 그르고 이 일이 비록 조금 그릇되었으나 이미 허락하였고 이미 시행하였으니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여 비록 말하는 자가 있어도 예사로 듣고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군신 사이가 각각 이쪽 저쪽이 되어 그 화가 장차 아래에서는 말하는 자가 있고 위에서는 듣는 자가 없어 나라가 따라서 거르게 될 것이니 또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소인이 임금 앞에서 겉으로는 고든 행실을 하고 속으로는 그 술책을 시험하되 임금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리석고 고듬이여 이 사람이 바른 것을 지키고 이 사람이 나에게 충성을 다한다 하여 날로 의지하고 맡겨 은총이 이미 매달지고 굳어지며 조정에서 비록 모두 이 사람이 참 소인인 것을 알아서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임금이 반드시 뜻을 거슬러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평소에 말한 아무 일은 반드시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고 행하는 아무 일은 반드시 여러 사람이 꺼리는 것이니 이 사람은 믿을만하고 여러 사람이 말은 믿을 수 없다 하여 많은 말들이 다 귀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인의 화는 이미 천하에 퍼질 것이니 그 화가 또한 참혹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현석규는 소인이고 재주가 있는 자입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재주가 넉넉하고 덕이 부족한 자가 소인이다 하였습니다. 소위
재주라는 것은 문장과 정사의 총명과 구변이 모두 재주입니다. 그러므로 소인이 재주가 있는 것은 호랑이에게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두렵지 않습니까? 신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여러 성질에 체임시키던 날에 하늘이 호련히 뇌성병력을 하였는데 가을 우레는 소리를 거두어야 하는데도 도리어 천둥한 것은 시로 음양이 크게 어그러진 것이니 반드시 인사가 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현석규가 소인으로서 홀로 그 자귀를 보존하여 전하의 좌우에 있다는 경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하의 덕으로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천변을 불렀겠습니까? 하늘이 전하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대저 제왕의 허물은 일식월식과 같아 사람이 모두 보아 은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천에 회복하여 현석교의 주요를 조정해서 밝게 다스려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괴하게 하고 하늘의 경계에 보답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무엇이 대명의 손이 되어 무엇이 성덕의 손이 되겠습니까? 신이 어찌 입을 다물고 스스로 보존하고 전하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모조리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아비가 죽던 날에 말하기를 너가 국원을 입은 것이 천지같이 끝이 없으니 마땅히 충절을 다하고 스스로 보존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하에서 눈을 감겠다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신을 나무라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제가 맡은 직사가 아닌데 왜 저러느냐 하겠으나 신이 감히 스스로 횡의를 피하여 전하께 충절을 다하지 않고도 지하에 있는 아비로 하여금 눈을 감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의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이 미천하다하여 그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마소서 하였다. 소가 올라가니 김언신을 명수하고 곧 유자광의 상소를 정승들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상소 가운데 말이 어찌하여 김언신과 같은가? 유자광에게 물으라 하자 유자광이 대답하기를 신이 현석규가 노기 왕안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그늘에 행사한 형적으로 보아서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석규가 말하기를 조식의 일을 한한이 홍계달에게 청하고 홍계달이 따라서 아뢰었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홍계달의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죽을 죄를 갑자기 동료로 해서 가하였는데 일이 끝내 실상이 없었으니 이것이 그 형직이 노기 왕안석과 같은 것입니다. 또 요전에 대사례를 행하던 날에 의빈 홍상이 현석규에게 청하기를 내가 모시고 쏘고자 하는데 왜 내 이름을 단죄에 쓰지 않았는가 하니 현석규가 말하기를 정운에서 써서 아뢰었는데 주상께서 낙점하시지 않았다 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나 또한 간사한 것의 일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김언신에게 전교하기를 노기 왕한성은 자기를 그러다고 여기는 자를 가만히 헐뜯어서 멀리하고 배척하였으니 소인의 형적이 나타났지만 현석규가 한 일도 이와 같으냐? 그대가 나에게 말하기를 만일 망령된 말을 하여 임금을 속였다면 마땅히 극형을 받겠다 하였는데 지금 정승들이 모두 현석규는 소인이 아니라고 하니 그대가 극형을 면하겠느냐? 그대가 나더러 소인을 믿어 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그대는 항상 나를 진나라 이세에 견주었느냐? 과연 이와 같다면 그대가 마땅히 멀리 숨어야 옳을 것인데 어째서 이런 때에 벼슬 하느냐? 그대가 나를 어떤 등류 임금에 견주느냐 하자 김언신이 현석규의 죄를 꼽기를 경연에서 아린 것과 같이 하고 또 말하기를 신이 어쩌기 현석규를 엄험하고 간사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두 가지 이를 보니 더욱 그 엄험함을 알겠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이 작은 일을 가지고 문득 노기 왕안석에 견주는 것이 옳으냐? 조정께서 여러 대를 대통을 전하시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소인을 써서 나라를 그르친다면 후세에 어떻다 하겠느냐? 나는 참으로 덕종 신중이 임금 노릇한 것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유자강의 상소가 비록 너무 지나치나 대신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용납하지만은 김원신은 내가 죄주고자 하는데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또 현석규가 홍상에게 대답한 말은 친구 간에 희롱한 일이다 하므로 유자강이 대답하기를 옛말에 친구에게 믿어지지 못하면 윗사람에게서 신임을 얻지 못한다 하였으니 친구에게 믿어지지 못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또 현석규가 종실의 사위라서 종실정량 군의 기생을 가늠하고 집을 지어주고 매양 그 집에서 잤으니 이것이 어찌 근시하는 자의 일입니까? 또 소인은 이 없는 세상은 없으니 어찌 말세에만 생기겠습니까?
요순의 세상에도 사흉이 있었습니다. 신이 현석교에게 어찌 감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숨김없이 다 진달할 뿐입니다. 신이 실로 미치고 망령됩니다. 하였다. 정인지 등이 말하기를 김은신의 말이 너무 과하기는 하나 간관의 말이 간절하지 않으면 임금의 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니 청근대 성상께서 제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말을 서로 전할 때는 반드시 보태지고 빠지는 것이 있을 것이니 내가 친히 듣겠다 하고 선정전에 나아가 정인지 심해 윤전 김국광 강희명 신정 최한정 및 유저강 김언신 등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정인지 등에게 이르기를 자고로 임금으로서 누가 소인을 버리고자 하지 않을까마는 소인인 줄을 알면서 버리지 않는 자가 많다. 나도 현숙교가 소인인 것을 알면서 썼는데 정승과 전조에서 어찌 말하지 않았느냐. 함으로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신은 현석교가 흉악한 마음을 포장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옳은 정사를 내가 소인을 쓰기 때문에 무너뜨리는데 지금 대신이 말하지 않은 것이 옳은가? 현석교가 만일 소인이 아니라면 무령과 김원신이 어째서 소인이라고 말하는가? 옛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면대에 따르고 물러가서 뒷말을 하지 말라 하였으니 경등은 다 말하라. 현석교가 만일 참으로 소인이면 파직하여 보내겠다 하였다. 정인지 김국강이 말하기를 신등은 그 사람이 소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강희명이 말하기를 현석교의 심술이 엄미한 것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신등이 만일 참으로 소인인 것을 알면 감히 아뢰지 않겠습니까? 또 현석교가 올해 형방을 맡았으니 행사한 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석교가 만일 참으로 소인이라면 내가 덕종 신종이 소인을 쓴 잘못과 같다는 비평을 달게 받겠으나 만일 소인이 아닌데 김언신이 소인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먼저 스스로 임금을 속인 것이니 어떻게 직책에 있을 수 있는가 하였다. 유장왕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신이 우직하여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는 외척인 신하인데 어찌 임금을 속이고 홍기달에게 청촉하였겠습니까? 하나는 비록 청촉하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네 승지가 어찌 모두 청촉을 듣겠습니까? 고금에 수인이 없는 세상은 없으니 임금이 쓰고 버리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의저 소인은 행사와 언어가 충직한 것 같아서 그 소인인 것을 임금이 알지 못합니다. 현석규의 이치는 참으로 일컬을 만한 것이 있으나 그늘의 일로 보면 그 간사한 것이 더 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경이 극진히 말하고 숨기지 않은 것을 내가 심히 가상히 여긴다. 그러나 현석규를 소인이라 하는 것은 그르다. 하므로 유자강이 말하기를 신이 현석규에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광직한 탓으로 가슴속에 품바를 감히 한몫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석규는 서원군의 사위인데 정량군의 기생을 간음하였습니다. 예전에 어진 사람은 성이 정심으로부터 치국 평천하에 이르렀는데 지금 현석규가 집에서 행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나라에서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정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이극기 같은 사람은 참으로 정대한 사람인데 현석기는 육경이 되고 이극기는 감사가 되었으니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령군은 공신이고 대신이기 때문에 비록 과한 말이 있어도 용서하여야 하겠지만 김언신은 내가 반드시 공문하겠다 하니 김언신이 말하기를 신이 죄를 당하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으나 지금 현석기를 쓰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정창순과 김질은 집에 있었으므로 주서 김심에게 명하여 가서 묻게 하니 정창순과 김질이 의논하기를 현석규는 후진이어서 행사의 자체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더구나 심술은 엄미한 것이겠습니까? 심술의 엄미한 것이겠습니까? 왕안석 노기가 합하여 하나가 된 것도 알지 못합니다. 만일 현석규의 행사의 자치와 심술의 엄미한 것을 안다면 신등이 어찌 감히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옛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다 했는데 지금 김은신이 전하를 대하여 현석규를 극진히 논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이 광직하니 뇌락하여 구속을 받지 않은 선배입니다. 신등은 기쁘고 경하는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하였다. 맞다. 주요 지어는 고루하고 촌스러운 말이다. 정성은 정나라 음악인데 정나라에서는 엄당한 음악이 유행하였으므로 전하의 엄당한 음악으로 일컬어졌다. 여헌가는 여회를 말하고 사마군시는 사마광이다. 대의 사례는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석전을 지낸 뒤에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는 예를 말한다. 사흉은 요 임금 때의 네 명의 악인 곧 공공, 환두, 삼묘, 곤을 말한다. 성경시로 84권 성종 8년 9월 5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관원에서 합사하여 아래기를 신등이 현석교를 논행하였는데 김은신이 홀로 죄를 입게 되었으니 신등도 대죄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경등은 현석교가 소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김은신이 홀로 말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경과 함께 의논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조종의 덕정을 나에 이르러 소인을 임용하여 어지럽히는 것이다. 경등은 대죄하지 말라 하므로 대간이 2번 청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거듭 생각하여 보니 김언신을 반드시 죄줄 것이 없다.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